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 정책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처음 발표됐던 정책 시안 중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민감한 내용 일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고, 이를 교육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심화수학 배제,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과수학 과목 따로 도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신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하겠다. 이 두 내용을 포함한 이번 대입정책 확정안이 앞으로 우리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은 지금의 미적 기하에 해당되는 심화 수학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말 그대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30년 수능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지원 학과나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과목 시험을 치른다는 것인데, 정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정시 준비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취약한 과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과 수험생들은 사탐이나 확통 공부 안 해도 정시 준비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적성과 무관하게 이런 과목들을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시 수험생들, 특히 상위권 수험생일수록 지금 수능에서도 보통은 한 과목을 망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에서 과목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 준비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두 번째 이유는 수능 점수 이외의 다른 전형 요소들이 정시에 도입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할 것인데요. 이미 서울대, 고려대가 정시에서 내신 평가를 도입했고 연세대도 곧 도입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정시에 학생부 평가를 포함시키거나 면접 같은 다른 전형 요소들을 함께 도입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의대나 이공계열 학과들에서는 공통과목으로만 구성된 수능으로는 지원자들의 계열 적합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심화 수학이 배제된 이번 확정안을 통해서 다른 전형 요소들의 도입을 더 심각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통으로 치르는 수학과 과목에 지금처럼 가중치를 조정해 평가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통합수능의 난이도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능 배점 체계에 따라서도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표준 점수가 필요 없어진 것도 최상위권에서는 수능 변별력이 조금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은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입 개편안으로 인해서 정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문과 성향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시 준비에 나설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정시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능은 문과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보니까 외고 국제고 재학생을 비롯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비중을 두고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편 수능이 사실상 문과 수능에 가깝고 문과 학생들도 수시로는 도전이 어려운 의학 계열까지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최상위권 문과 학생들의 정시 도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내신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대입 개편 시안 발표에서는 예체능 교양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5등급 상대평가제로 학생부에 표기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정책에서는 그중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제로 바꿨습니다. 비중이 큰 과목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거에 더해서 절대평가 과목도 일부 유지되면서 내신 변별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준비하는 교과 전형은 큰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도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는 물론이고 학생부 면접평가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변화라 하겠습니다. 최근 비교과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종에서 내신만큼 중요한 학생부 활동 내용들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 이런 비교과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목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나 발표 수업 내용 등을 토대로 적어주시는 세특은 물론이고 정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임원 활동, 봉사 활동 같은 아직 남아있는 학생부 비교과 요소들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입시 현장에서 만나본 상위권 대학 학종 수험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마치 예전에 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을 볼 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종 합격자들의 비교과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학종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학종에 신경을 쓰는 고교와 그렇지 않은 고교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바뀌는 내신 정책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자신의 목표 대학이나 계열에 따른 고교 선택과 입시 방향의 빠른 설정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대입 정책은 국가 차원의 큰 틀일 뿐이고,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세부적인 입시 변화는 각 대학들이 이 정책에 맞춰 전형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부 안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학들마다 또는 모집 단위마다 이에 대응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전반적인 입시 분위기, 예를 들어 열풍이라 불릴 만큼의 의학계열 선호도 상승과 전반적인 문과 기피 현상, 곧 예정되어 있는 의대 입시 정원 확대,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대들의 위기와는 대비되는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 상승이 이런 대입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입시 전반이 빈익빈 부익부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의 입시는 앞으로도 그 격차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확률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시 정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방향 설정으로 보이고요. 학생 특성에 맞는 주력 전형을 찾는 게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일단 내신 해보고 안 되면 정시, 이런 선택보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목표 대학이나 계열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해당 모집 단위에서 어떤 전형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이에 맞춰서 고등학교도 선택하고 입학 후에 학습 전략도 짜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내신은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는 고교 학점제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실었지만 정시는 50만 명의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한 통합수능에 무게중심을 실었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수시 정시 준비가 모두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입시 구조로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수시에서도 수능 등급을 보고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는 짬뽕 입시가 되면서 양쪽 다 챙겨야 하는 입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력 전형 요소에서 승패가 결정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상위권대 합격자들의 비교과는 더 심화될 것이고 불수능과 N수생 증가로 수능 고득점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든 정시든 일찍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 경쟁력을 쌓기는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내신과 활동, 그리고 수능 점수 중에서 학생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다 정확한 저울질이 필요한 입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대입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과 함께 다음 영상 제작에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